내일의 수익을 위한 주간 전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아나운서 연하고요. 우리 매매의 신 업사부님과 분석의 신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5월 6일입니다. 정말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오랜 기간 휴장을 하고 드디어 내일 이제 거래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말을 푹 쉬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잘 보내셨죠? 네, 나름 잘 네. 보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너무 뵙고 싶어서 너무 빨리 일하고 싶어서 정말 또 오늘 이 순간이 너무 설레는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일단 쉬는 동안에 정말 또 많은 뉴스가 나왔어요. 뉴욕 증시는 쉬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말말말이 계속되는 또 시장이었고 우리 시장에서도 정치적인 이슈가 또 꽤 많았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환율이 그 1,500원까지 뭐 가려나 싶었는데 지금 1,400원대에서 1,3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환율 이야기도 일단 해볼 거고요. 또 국제 유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급락세를 맞이하게 됐어요. 지금 뭐 배럴당 73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좀 이거에 대한 이슈가 우리 영향을 또 어떻게 미치게 될지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관세 이야기라든지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자했을 때 그런 종목 이야기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환율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환율이 지금 1,500원까지 막 가나?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각으로는 1,387원이거든요. 지금 1,365원까지도 급락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좀 우리 시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러면 지금 싸니까 달러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유창희 법무사님께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분석 좀 해주세요. 달러는 이제 끝났지. 달러는 끝났나요? 네. 지금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10,000달러를 환전했다고 쳐봐요. 네. 한 일주일 전에. 네. 지난주에 네. 1,400만 원 받아갈 수 있었죠. 네. 그렇잖아요. 네. 1달러 1,400원 정도 그쵸, 했으니까. 그쵸. 만약에 근데 내일 환전해봐요. 1,360만 원 받아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40만 원 손해 본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1,300원 가면 100만 원 손해 보는 거고. 난 1,200원도 한 번은 1,200원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있어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게 우리 달러 네. 인덱스 하면 좀 보여주신다라면 지금 달러 가격은 이미 네. 잠깐 제가 조금 옆으로 해볼게요. 확대를. 네, 어. 달러 가격은 이미 지금 그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작년 10월 달까지 내려왔어요. 네. 지금 100을 하회했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이제 달러는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그때도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이거 주봉으로 본다라면 네. 주봉 월봉으로 좀 우리가 보면 과거의 환율이 그냥 최근 2014년부터 볼게요. 10년 동안 최근에 네. 그러면 원래 한 90대에서 100을 왔다 갔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22년에 네. 이게 114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이때 뭐가 있었어요?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110에서 100 사이를 한 3년, 4년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100이 무너진 거잖아요. 네. 그럼 다시 90까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도 항상 외치는 게 뭐예요? 달러 약세를 해라. 음. 달러가 너무 강하다. 왜? 자기네 나라에서 제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되는데 달러가 강하면 어떻게 돼요? 제품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자기네 나라에서 만드는데 인건비라든지 원가가 높아지는데 달러마저 강하면 어떻게 됐어요? 더 비싼데 달러가 약해지면 그나마 제품 가격은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 약세를 계속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트럼프는 달러 인덱스가 90 이하로 떨어지길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뭐 그거는 차지하고 어쨌든 지금 100까지 떨어졌어요. 100이라는 게 작년 10월 달에 가격대죠. 100이. 그럼 작년 10월에 우리가 원화가 얼마였어요? 작년 10월에 1,300원, 1,320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그때는 1,320원인데 왜 지금은 1,400원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뭐가 있어요? 뭘까? 계엄. 또라이 짓을 하는 바람에 정치적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국내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1,300원, 1,370원, 80원에 있었던 게 1,450원, 60원까지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이 12월 달에. 네.
급등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달러 가격하고 1대1 매치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정치적 불안감이 없어진다 그러면 최소한 1,350원 정도는 가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현재 달러 인덱스의 가격을 따지면. 네. 근데 달러가 더 약세를 띈다. 거기다가 주말 사이에 대만 달러가 환율이 이게 지금 대만 달러거든요. 대만 달러가 이렇게 8%가 급락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은 거의 100원 가까이가 원화가 강세를 띈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러면 이 아시아 통화가 이렇게 강세로 전환된다? 네. 그러면은 환율 원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00원 이하, 1,200 뭐 85엔든 95엔든 가지 말라는 법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전하면 달러 가격이 다시 1,500원 가겠지라고 생각해서 환전하면은 세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거에도 1,400원 이상에서 머물렀던 적이 몇 번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과거에 몇 번 없었는데 이제는 뉴 노멀이다 그러면서 1,600원, 1,700원 간다고 하면서 달러를 환전하는 거는 바보 같은 행동일 수도 있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시대가 흐를수록 이제 1,300원대 머물지 않고 이제 1,400원, 1,500원까지 오를 수 있잖아요. 좀 멀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IMF 온다는 얘기인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중국은 인위적으로 달러를 조작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약세를 만들 수 있지만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에서 철커덩. 아. 니들 환율 조작국.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 하고 정부는 하고 싶어 하겠지. 음.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또 우리나라가 정상화가 다시 된다면 이제 더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 그쵸. 말씀을 그래서 뭐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땡땡땡 섹터를 네. 땡땡땡 주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주 다 보고 왔는데 뭐지? 그냥 말씀하시지 뭘 또 이렇게 시간. 아 그거 2부에서 말씀해 주시나요? 일부에서 아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만 달러가 왜 떨어지는지는 이따가 말씀해 주시나요? 아니 그것도 그러면 궁금해요. 뭐 이거 뭐 하실 일 있으시면 아니 먼저 쭉 그럼 자료 얘기해주세요. 준비를 네. 했으니까 8%나 떨어졌다고요? 지금 대만 달러가 좀 강세를 띠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하고 대만이 약간의 이제 무역 협정을 좀 하려고 잘 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원하는 거는 니들 달러 조금 대만 좀 강세를 좀 해라 네. 라는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조금 대만 환율이 좀 강세를 띄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대만은 과거에 보시면 지금 대만 달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시면 사실 얘네들은 큰 변동이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 난리를 부렸을 때도 뭐 28에서 33 사이에서 계속 이게 최근 한 20년 정도의 흐름이거든요. 네.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변동성이 상당히 적은 편이죠. 네.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네. 월봉 차트예요. 연봉으로 본다라면 큰 변함 없이 이런 식으로의 박스권 흐름을 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얘네들이 약간 환율을 좀 조작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대만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제조업 업체들이 환 보험 같은 걸 환해지를 거의 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만이 이제 미국채 투자도 많이 하고 또 대만의 생명보험사들도 미국채 투자를 많이 했는데 대만 달러가 강세를 띠니까 이제 환해지가 좀 필요해진 거죠. 제조업체들이. 그리고 생명보험사들이 미국에 투자해 놓게 되면 손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를 투자해 놨으면은 한 달 일주일 전만 해도 내가 1,400만 원 받아올 수 있었는데 지금 1,300만 원, 1,360만 원, 또 1,300만 원, 1,200만 원 손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빨리 달러를 팔고 원화를 바꾸려고 하겠죠. 그런 것처럼 좀 대만 달러로 좀 바꾸려고 좀 시도가 있었다라고 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보험사하고 수출업체들이 환해지 수요가 급증해서 미국 채권을 좀 매도하지 않았냐. 그래서 다 대만 달러를 매수했다. 그러니까 이게 트리거가 한번 발생하면 우리가 시장이 급락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손절이 나오기 시작하면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투매가 네. 투매를 부르면 주가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네. 또 반대로 오를 때는 매수가 매수를 부르면서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대만 달러가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달러가 강세를 띄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가 한 2,900억 달러 정도, 2,950억 달러. 생명보험사가 한 7,670억 달러 정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네. 근데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본다라면 일본 같은 경우가 1조 1,200억 달러 미 국채 보유를 갖고 있어요. 일본 BOJ 은행이. 네. 근데 일본의 생명보험사가 2.6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작년에 엔케리트리 청산이 나온다고 했을 때 뭐 3경 이내 어쩌네 얘기가 나온 게 여기서 이런 규모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 일본이 제일 많아요. 네. 중국도 제일 많고 대만은 사실 10등 국가예요. 2,950억 달러 정도면 10등 국가라서 대만이 미국채 파는 거는 크게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생명보험사라는 거죠. 생명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게 대만 국가가 갖고 있는 거의 2배 이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 매도가 나오진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청산이 된다라면 그리고 제조업체들이 달러 환해지를 한다라면 아무래도 달러 매도 압력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가 예전에 미국하고 그 한 20년 됐죠. 1976년, 70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그때 이제 프라자 합의라고 해가지고 니들 왜 이렇게 돈 많이 벌어가? 돈 그만 뜯어가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엔화를 강세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율을 1달러당 2,000원 하던 걸 1달러 1,000원으로 높여버린 거야. 그러면은 수입은 엄청 반값격이 되는 거죠. 미국 자동차가 1억 하던 게 5천만 원이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수출하는 건 2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겠죠. 수입이 엄청 늘어나겠죠. 일본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미국의 달러에 대해서 엔화를 절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소비를 엄청나게 하고 대신 수출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하면서 그 30년의 대공황 잃어버린 30년이 될 정도의 그 시작점이 프라자 합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마라라고 합의라고 해가지고 네. 야 니들 환율 너무 약해 강하게 유지해 이렇게 압박이 있지 않았었는가. 그러면서 주말에 나온 뉴스가 일본 한국에도 통화 합의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원화도 좀 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나온 건데 결론은 이제 길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게 지금 다 맞냐 틀리냐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네. 지나고 나서야 아는 건데 어쨌든 미 국채 금리하고 달러가 불안감을 계속 보여주면 글로벌 증시에는 악재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라는 안전 자산을 믿고 미국을 투자하거나 그러니까. 미국채를 투자하거나 뭔가를 한 건데 트럼프의 또라이 행동 때문에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새벽이죠. 내일 새벽 내일 새벽.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도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파월이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이 계속 이렇게 달러를 약세를 용인하고 달러 약세를 계속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니들이 사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아시아 국가가 그만큼의 소비 여력이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산을 많이 수입해와 수출은 안 돼. 그럼 경기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세계 경제에 동시에 좀 불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지금 대만 달러가 이렇게 뚝 떨어진 거는 좀 대만 시장도 엄청 흔들릴 가능성. 근데 대만 증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최근에 그 하루 이틀 정도 흐름을 보면 약간 흔들림은 있었는데 증시가 아직까지 그렇게 폭락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썰이 있다라는 거라서 좀 불안감은 좀 있지만 좀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아시아 국가가 지금 일본도 골든 위크, 네. 우리나라도 조금 긴 연휴, 네. 중국도 이제 노동절 연휴가 맞아요. 있어서 네. 아직 아시아 증시 아직 반영을 좀 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가 넘어가 봐야지 명확하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막 증시가 요동을 치진 않았어요. 음. 다만 조금은 조심스럽다라는 음. 얘기는 좀 있죠. 그럼 우리도 달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달러 때문에? 근데 이제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은 못 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작년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만큼의 파괴력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국가, 네. 일본 생명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약 3경 정도의 금액이었고 네. 대만은 대만 국가하고 대만 생명보험사 갖고 있는 게 일본 국가가 갖고 있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얼마 그리고 이걸 다 청산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융시장의 트리거가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 시장도 이런 것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게 한번 어디서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 금융시장은 또 요동을 치는 게 습성이고 그러니까요. 또 지금 이제 나름 반등을 잘 거래해 준 거잖아요. 네. 미국은 어제 좀 하락했다고 해도 11거래 연속 상승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서 이런 노이즈가 있는 것은 좋은 건 아닐 수 있다.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지금 이슈가 이렇게 나온 만큼 좀 이 점은 참고하시면서 좀 앞으로 행보할지 뭐 흔들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사부님도 혹시 뭐 달러 관련해서 보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뭐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수익을 어떻게 먹을 거냐. 맞아.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분석을 해주시면 또 이제 여기서는 또 그런 판단해야 되니까 이제 만기예요. 옵션 만기. 아 그러네요. 이제 와. 그렇게 휴일이 있고 나서 수요일장 열리고 목요일 이제 만기 네. 이렇게 됐을 때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음. 뭔가가 변동이 커졌어. 그런데 막상 증시는 영향이 별로 적네. 네. 왜 이러지? 라는 생각도 해야 돼요. 예, 이게 적지 않은 변동이거든요. 매우 급격하게. 그러니까요. 환율이 뭐 위로 오르냐 밑으로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오르냐 떨어지냐 이거에 대한 문제보다는 속도가 더 문제일 때가 많아요. 오른다 떨어진다 어떤 방향성도 네. 있지만 그보다는 속도가 중요할 수 있는데 네. 대만의 움직임을 보고 정말 놀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어쨌든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고 뭐 우리는 약간의 정상화돼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막상 이제 수요일 시장, 목요일 시장 부분에서 외국인들 혹은 세력들이라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네들의 어떤 대응적인 부분은 그래서 이번 만기에는 별거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고 왜냐하면 파생 시장에서 얘네들이 돈을 먹을 만큼은 어떻게든 안전하게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버틸 수도 있어요.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박이 네. 어디서 나올까? 만약에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시장이 상당히 좀 변동성을 안 주는 근데 웃기지도 않은 게 지금 어찌 보면 뭐 방금 얘기는 해주셨지만 지금 나스닥의 움직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만 아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움직였는데 대만 움직임이 없어요. 대만 달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가 급격해야 될 것 같은데 웃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세력들도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가 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움직임이 수요일 목요일 변동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큰 거 아니면 네. 하루에 막 2% 3% 정도의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런 변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월물에서 한번 큰 게 터지겠구나. 미든 아래든. 그렇죠. 그 수익을 먹으려고 이제 신경을 써야겠구나를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전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만 달러가 왜 오른지, 왜 떨어지지, 뭐가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건데, 어떤 기회를 잡을 건데, 인 거니까. 떨어진 걸 보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거에 초점을 더 맞춰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최근에 네.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는 증시에서 네. 이제 우리 유시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땡땡 업종의 땡땡 종목 뭐 네. 이것들 제외하면 네. 정치 테마주밖에 없었어요. 정책주들. 그러면서 이것도 뭐 이렇게 되니까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는데 생각과 또 다른 방향도 나오고 왜 갑자기 지난 마지막 거래 금요일인가요, 그죠? 금요일날 왜 김문수 관련주는 갑자기 급락을 하고 아니 여기가 최종 후보가 됐는데 나중에 결국에 최종 후보가 됐는데 급락을 했고 오히려 이재명 관련주 중에 몇몇 개는 오히려 급등을 해버리고 뭐 이러면서도 지금 또 고등법원에서 배당 받아가지고
그 날짜까지 또 잡혀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여러 그 정치권이든 어디든 해석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때려 맞춰 가지고 지금 그 분야의 법률이든 뭐든 그 분야의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분석이 안 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갖고 어떻게 해버리겠어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별별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결론이 쉬우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상대로 안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계속해서 실시간 어떤 대응적인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 네. 결국에는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도 만기가 있지만 미국도 FMC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시장은 야 이거 일단은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나간 다음에 보자.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약간 그 ELW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옵션 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관망세인 상태에서 빨리 만기를 치르고 이제 다음 달을 좀 노려보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단기 네. 단타 중심으로만 대응해버리고 이번에는 넘기고 차월물 쪽에서의 이제 환율이 움직였으니 증시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보고 난 또 다음에. 그렇죠. 그 FMC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금리를 언제쯤 인하하려고 하는 건지 네. 일단 올해 2번 정도 인하가 될지 몰라 했는데 네. 자꾸 이게 변동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제 지표에서든 뭐든 그래서 또 어느샌가 이제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아,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상한 짓거리 못할 거야. 정상화 시키겠지. 그래서 오히려 증시가 좀 강해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변화들도 좀 읽어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맞아요. 지금 실시간 대응이 또 필요하고 어떻게 지금 반응할지가 그게 더 지금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또 수요일 증시, 내일 증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유가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살짝만 좀 짚어본다면 지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유가가 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제 공급 네. 확대에 대한 이 우려가 있다는 건데 좀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사실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유가 떨어지게 되면 좋은 이슈로 받아들여요. 안 좋은 이슈지. 네. 안 좋은 이슈. 악재군요, 이것도. 정유주는 악재죠. 네. 왜냐면 정유주는 내가 이제 미리 계약해서 물건을 받아올 거 아니에요. 네. 오늘 가격으로 유가를 계약해서 가져온 게 네, 아니잖아요. 그쵸. 한 달 전이나 3개월 전에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손해네요. 그때 만약에 80달러였어. 네. 근데 지금 60달러야. 그럼 60달러에 팔아야 돼. 근데 반대로 한 달 전에 3개월 전에 내가 50달러에 사왔어. 지금 100달러야. 그럼 100달러에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가야지 정유업체들은 마진이 조금이면 높아지면 높아졌지 손해를 덜 본 이익이 높아지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뚝뚝뚝뚝 떨어지면 아무래도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볼 수밖에 없겠죠. 내가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이걸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게 환율이죠. 그때 당시에는 1달러당 1,450원이었어. 근데 지금은 1,350원이야. 네. 그러면 이제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유주는 손해 보겠죠. 대신에 화학주는 이익을 좀 보겠죠. 또 이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 게 환율이 원화가 강세네. 네. 그리고 유가가 많이 빠졌네. 지금 2022년 3월인가 그때가 최고치로 해갖고 쭉 계속 맞아요. 꾸준하게 빠지는 편이거든요. 네. 그럼 이 정도까지 58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또 딱 떠오르는 업종이 하나 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튼 유가가 지금 뭐 급락세인데 여기서도 또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2부에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좀 이슈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해봤으니까 진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또 시작인 거잖아요. 또 긴 연휴를 보냈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좀 포착을 해볼 수 있는지 옥석 고르는 시간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봬요.